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힘들게 임용고시에 합격한 서울시 초등교사 1,082명이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교사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공석이 없기 때문인데요. 예산 부족 때문인 만큼 당장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너무 비싼 교복값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 동작구 중고생 교복 내리사랑 나눔 장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광진 문화예술회관 나루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어린이 뮤지컬 호비쇼 다음 달 8일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뮤지컬 티켓 받고 싶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올해 서울의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는 990명이지만 이 가운데 발령을 받은 교사는 3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발령된 교사까지 합하면 모두 1,087명으로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때문에 명예퇴직 교사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전교조 서울지부 김한민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들 미발령 사태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작년까지는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요. 네. 이게 올해 들어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예. 네. 예, 뭐 서울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도 되나요? 예, 지금 거의 대부분 시도에서 서울과 비슷한 이유로 해서 3월 1일자 발령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 경우에 미발령 교사가 1,087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파악은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간제 교사나 혹은 예. 뭐 학원 강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사 임용에 확정은 됐지만 발령까지는 그냥 쉬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그 예비 교사로서는 제일 행복한 기간이기도 하죠. 예, 예.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선생님들 중에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명예퇴직하는 선생님 평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뭐 2012년하고 13년 모두 한 900여 명 정도였습니다. 네. 예, 근데 올해는 예산상으로만 보면 230명 수준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의 학업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뭐 아이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는 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예. 직접적 영향은 선생님들한테 좀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명예퇴직 인원이 이제 교원 수급에 있어서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신규 교사 임용 적재 문제도 예.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사이의 전보 문제, 예. 그리고 크게 보면 전체 교원 인건비 문제 이런데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예. 만들어 왔던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삭감되다 보니까 임용도 꽉 막히게 되고 전보 순환도 제대로 안 되고 특히나 올해 이제 고등학교 교사들이 요 문제 때문에 과원이 많이 생겨서 중학교로 강제 전보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전반적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상급식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일정 부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예. 큰 영향은 아니고요. 예. 교육청의 답변은 좀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까지 이제 쭉
그 초등 의무급식이 확대되어 왔었거든요. 네. 작년까지 중2까지 확대됐었는데도 명태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제 갑자기 그 원인을 이제 무상급식으로 돌리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쉽진 않죠.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예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 예산 중에 올해 크게 늘어난 예산이 예.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비용이거든요. 누리과정. 이게 한 3,150억 정도 됩니다. 예. 이제 작년까지 예산 합하면 올해 이제 요 과정으로만 5,470억, 약 5,500억 가까이가 이제 예산이 드는데요. 예. 이 예산 전체 규모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내려보내는 기본 운영비가 있습니다. 학교 네. 운영을 위한. 요 예산 전체가 서울시 6천억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와 거의 비슷한 돈이죠. 예.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이제 3,400억 초등 돌봄까지 합해서 예. 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마련할 재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13년에서 14년 넘어가는데 2월에 한 2,500억 정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걸로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좀 급하게 막을 예.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 누리과정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누리과정이라는 게 이제 원래 만 5세 아동들에게는 이제 의무교육 과정으로 유치원 과정이 있는데요. 예. 이걸 3세까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아. 예, 여기에 들어가는 보육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드는 학비 이런 것들을 보존해 주는 제도죠. 예. 그렇다면 누리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예, 그걸 맞습니다. 없애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예.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가 이거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네.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공약사항으로 주요하게 내건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 이제 시행을 예. 하다 보니까 예.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엄청난 예산인데 예. 확보할 방안이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초등 돌봄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 뭐 2월달 지금 공사로 학교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예. 3월 1일까지 이제 공사가 완료될지도 좀 의문스러운데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생색내기, 실적 올리기 사업 이런 것들로 좀 추진하다 보니까 예. 부작용동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좀 천천히 가야죠. 예. 그래서 당장 예. 내년 예산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은 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금이 좀 큰 게 있어서 좀 상황이 좀 그나마 정상적인 교육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편인데도 내년에는 이 예산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예, 더 심각해지겠죠. 네. 아마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그 초등학교 임용고시도 뭐 실시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지금 네. 보면은 또 아직까지 임용이 안 된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렇다면 이게 참 문제네요. 예, 문제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 이게 저 초등학생 수가 꾸준히 줄기 때문이 그런 예. 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일 텐데 그렇다면은 초등 임용 합격자도 좀 줄이고 또 교대 정원도 좀 줄이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명태가 보통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연간 한 1,00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연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실제로 한 해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1,000명 내외 정도의 교사를 뽑는 거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누리과정 예산만 없다면 이 기존의 예산으로는 이게 이제 순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큰 예산이 드는 이 누리과정 때문에 다른 예산은 실제로 줄일 때가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명태 예산 같은 경우는 네. 쉽게 이제 한 명당 1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이제 쉽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 중에 교원 연수에 들은 비용도 한 20% 이상을 절감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뭐 그 정원을 줄이거나 내지는 임용을 적게 뽑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교대 정원을 축소하거나 임용 숫자를 줄이게 되면 또 장기적으로 보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또 소폭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학급당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서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이제 낮추는 방향은 여전히 임용을 확보하는 거고요. 임용 확보하는 것과 누리과정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일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여전히 뭐 예산의 확보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아이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은 방법은 예산 확보밖에 없다. 예. 중앙정부가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예.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만큼 중앙정부가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예. 지금 상황입니다. 예. 교사분들이 명퇴를 하면은 예. 받는 명퇴금이 뭐 재직 기간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예. 물론 큰 선생님마다 편차가 큰 있습니다.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로 보면 한 작년에는 8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거의 뭐 180억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 620억 정도가 준 셈인데요. 네. 근데 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네. 올해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누리과정 때문에 줄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명퇴 예산에서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교조 서울지부 김한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교사 미발령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연결할 수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전해드릴 건가요? 네, 이제 다음 주면 새학기 시작됩니다. 그만큼 부모님들 자녀들의 비싼 교복값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각 자치구별로는 5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 가졌습니다. 네. 그중에서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동작구 중고생 교복 내리사랑 나눔 장터 소식 담아왔습니다. 네, 교복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구입을 망설였던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았겠어요. 네, 학생들 3년 동안 입을 교복인 만큼 교복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높을 텐데요. 하지만 현재 교육부가 교복 가격 상한선을 20만 3천 원으로 제시했음에도 교복 4대 브랜드 가격 거품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브랜드 교복의 가격이 4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이런 나눔 장터에 대한 관심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들어봤는데요. 동작구청 자치행정과 김선희 자원봉사 팀장입니다. 중고생 교복 장터는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값 때문에 고민하셨던 학부모님들께 이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졸업이나 신체 성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복이나 참고서 등을 나눠 쓰고 바꿔 쓰는 자원 재활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접수받은 관내 23개소 중고등학교의 교복과 참고서 등 총 10,000여 점을 수집했습니다. 교복은 2,000원에서 학생용품은 500원에서 1,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기존에 학생용품을 접수하신 분들은 이제 1:1 교환도 가능합니다. 이 행사를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복이 작아지거나 다른 이웃과 나눔을 희망하신다면 이런 행사를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 행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행사가 매년 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열렸는데요. 행사는 끝이 났지만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 이맘때 장터를 찾아서 교복을 기증하시거나 구입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교복 몇 벌 정도 준비가 됐던가요? 네, 관내 16개 중학교와 7개 고등학교가 참여했습니다. 모두 7,000여 벌의 교복이 준비됐고요. 예.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0원이면 교복 한 벌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증된 교복들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판매하는 데에는 70여 명의 봉사자들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교복 판매 봉사를 하신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의 노은주 봉사자 만나봤습니다.
자켓하고 셔츠하고 바지하고 색이 얼마예요? 3,000원인데요. 저희 지금 구청에서 교복 나눔 장터를 하는데요.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브라우스, 자켓, 바지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 부담도 덜어드릴 겸 장터를 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주로 바지, 남방, 브라우스 필요해서 그런가 많이 사가더라고요. 탈의실도 준비돼 있고 거울도 준비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직접 입어보고 맞는 거 구매해갈 수 있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교복들이 다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세탁도 후원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세탁이 다 돼 있어서 어떤 학생은 직접 입고도 가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교복들이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네, 졸업을 하면서 기증된 교복도 있지만 성장기의 청소년들 신체 성장으로 입지 못하는 교복들도 기증이 된 만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들이었는데요. 지역 주민과 아파트 분여회, 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물품을 접수받고 또 봉사자들이 세탁 후 판매를 하는 만큼 따뜻한 나눔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판매 수익금도 좋은 곳에 쓴다고요? 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 가정의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사용되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이곳에서 이틀 동안 교복 장터를 운영한 결과 2,200여 명이 참여했고 또 12,000여 점을 판매해서 36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그 수익금은 모두 저소득 가정 학생 41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네, 주민들은 교복을 싸게 사고 또 그 수익금은 또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니까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인지 올해도 2,000여 명의 시민들이 교복 나눔 장터 찾았습니다. 행사를 찾은 시민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옷이 작아져서 여기 기증하러 오면서 맞는 거 있나 찾아보기도 합니다. 중학교 올라갈 때 또 교복 한 벌 사가지고 가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또 고등학교에 맞는 거 사려고 책도 좀 사고.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돼서요. 많이 커가지고요. 옷이 맞질 않았어요. 1년새에 부쩍부쩍 크더라고요. 어떤 거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해갖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딸이 이번에 중학교 와서 교복 보러 왔어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새 거 사려면 30만 원도 살 거는데 좀 저렴하게 이렇게 사니까. 교복이 작아지고 잘 찢어지거든요. 남고니까 운동 많이 하니까 바지 진짜 많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러 왔는데 일단 싸니까 괜찮은 건 진짜 새 거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셔츠 사러 왔어요. 그냥 브랜드 제품 사려고 갔었다가 여기로 왔어요. 가격 대비해서 여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동네가 아니니까 구가 다르니까 우리 동네가 가까워서 왔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려고. 책이야 쓸수록 참고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책도 보고 그래요. 좋으네요 이 정도면은. 네, 교복 말고 참고서 또는 학용품도 구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교과서와 참고서 3,000여 점을 500원에서 1,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른 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도 행사장을 찾았고요. 네. 한 곳에서 새학기 준비를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용품 준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들어봤습니다. 동작구청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이은규 주무관입니다. 여기는 지금 개인이나 학교에서 접수받은 참고서나 체육복, 기타 이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이제 학용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참고서랑 교과서 외에도 동작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랑 연계를 해서 휴대폰 케이스랑 신발을 교복 나눔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기 들어서 이제 필요한 교복이나 학용품들을 오셔서 바로 한 곳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보시면서 고르실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복지관에서 연계한 거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이제 불우한 이웃에게 이제 성금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 또 학용품이랑 교복 에 대해서만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으로 전액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경우에는 이미 행사가 끝났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사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네, 경기도 부천시는 부천 지역 중고교 교복 물려입기 나눔 장터를 어제부터 28일까지 개최합니다. 또한 송파구의 교복은행은 2004년부터 매일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약하고 또 자원 재활용에도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송파구 경우에는 그럼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다른 구 경우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군요. 네. 그
교복을 기증하려는 분들 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름표는 떼고 깨끗이 세탁을 해서 기증을 한다면 봉사자들의 수고가 덜겠죠. 무엇보다 나눔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입고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은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세배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어린이 뮤지컬 호비쇼 3월 8일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뮤지컬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차부터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던 의정부 경전철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측은 오늘 새벽 5시부터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지난 오전 6시 50분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전철 측은 운행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서울에 있는 모 사립대 로스쿨 교수 4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옆칸에 있던 A 씨를 칸막이 아래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홍은동 버스 전용 차로에서 51살 전모 씨가 광역버스에 부딪혔습니다. 전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휘경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구 등이 타서 소방서 추산 5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장덕동 현대 기아자동차 연구소 엔진 시험실 배기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배기구의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뭐든 물어보시면 CT병원 최연 과장께서 친절히 답변을 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직성 척추염. 흔한 질병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병인가요? 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 주변의 인대나 힘줄 부위가 뼈처럼 변하면서 척추뼈들이 서로 붙어버리는 그런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마치 대나무, 우리 이제 보시는 예. 대나무처럼 보인다고 해서 예. 대나무 척추, 뱀부 스파인이다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 인자 자체는 음성이지만 그런 그 척추 관절병증을 나타내면서 그런 그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제는 더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천장관절이라 해서 엉치 부위의 고관절과 척추관절 이런 부위를 이제 특징적으로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의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인대나 힘줄이 그 뼈에 부착되는 그 부위가 염증이 생기면서 그 이외에도 관절 외 증상으로 눈, 폐, 심장, 신장 등 장기에도 침범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뼈들이 이렇게 서로 붙어버린다고 하니까. 네. 굽히거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돌리고 굽히고 척추열에서 나중에는 아주 통나무처럼. 그래서 왜 뒤를 돌아다 보시려고 그러면 전체 몸을 돌려야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강직성 척추염. 네. 원인은 뭡니까? 사실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HLA-B27이라는 그 유전자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유전적인 관계가 아마도 있다라고 네. 이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와 있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이외에도 또 감염, 외상, 과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영양이라든지 또 그 환경 오염들과 이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신체 기능이 이제 불균형을 가져와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척추염인 만큼 증상은 이제 전형적인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절 증상하고 관절 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관절이라고 하니까 네. 허리 쪽, 척추 쪽 통증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예, 일단 척추염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가장 특징적이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전형적인 그런 유형들의 경우는 처음 시작이 척추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우리가 보통 이제 엉치 부위라고 말씀하시는 예, 천장 관절의 염증으로 시작되는 것이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많이 오실 것 같지만 주로 20대에서 40대에 발생해서 증상이 한 3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아팠다 놨다 뭐 뻣뻣했다 놨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염증성 허리 통증은 아침에 가장 심하고 뻣뻣하게 느껴지시고요. 뭐 주무시다가 힘들어서 깨기도 한다 이렇게 되시고 오히려 운동을 하시면 좀 부드러워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리 뭐 추간판 탈출이라든지 뭐 요추부 염좌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좀 반대 양상을 보이시게 되죠. 그
20대에서 40대라고 그러니까 좀 네. 놀라워요. 예,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네. 걸리는 거 보니까. 뭐 심지어는 15세부터 50세 이렇게 얘기를 해서 16세 네. 미만에서는 조금 더 연소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학생 때 나타나기도 네, 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리 말고 다른 관절 증상도 있습니까? 예, 이제 허리 말고 다른 관절들은 아까 말씀드린 엉치 부위가 가장 특징적이고요. 네. 이 엉치 부위가 좌우에 대칭적으로 양쪽이 다 아프다 이렇게 느끼시는 엉치 통증이 있으실 수 있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절반 정도 환자에서는 팔다리 같은 그 사지의 관절에도 이런 네. 관절염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대 젊은 그 분들의 경우는 네. 이런 팔다리 관절의 증상이 더 많고 이것으로 시작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꿈치, 발바닥 그리고 가슴 쪽에 앞 가슴 쪽에 있는 그 갈비뼈 붙는 부위 이런 부위들의 통증이 같이 시작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관절 쪽의 증상 말고 또 그 밖의 증상도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염증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절 이외에도 여러 군데 장기를 침범할 수 있어서 네. 많이 오시는 곳은 눈에서 이제 포도막염이라든지 뭐 네. 만성 전립선염, 폐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나중에 폐 섬유화가 된다든지 염증성 장 질환, 심지어는 심장에도 염증이 오시는 경우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절에 생기는 염증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적인 염증은 허리로부터 이제 의심이 되는데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이상의 이제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면서 오르내리는 그런 통증이 계속 진행이 되고 네. 이제 연령대가 그러시다 하면 슈버 검사라고 해서 이제 관절 운동 범위를 잽니다. 네. 이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했을 때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첫째로는 이 강직성 척추염을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찍는데 골반 쪽을 그쪽이 이제 제일 처음 시작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골반을 찍어 보면 천장 관절에 염증을 그런 징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아주 초기 같으면 그냥 단순 엑스레이상엔 잘 안 보이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본스캔, CT,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면 좀 더 빠른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로 그런 HLA B27과 같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있는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염증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ESR이라든지 C단백 반응 뭐 이런 그 염증 정도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척추염이라고 하니까 뭐 항염제로도 치료를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항염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인 염증과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염증은 치유 과정의 하나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가 면역처럼 원하지 않는 염증 반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스테로이드성의 항염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염 진통제를 1차적으로 쓰고요. 거기에서 잘 안 되면 항류마티스 약제나 TNF 차단제 같은 그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염증을 줄여주고 이제 뻣뻣한 감을 좀 줄여주기 위한 염증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장기간 복용하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조절을 요하시고요. 그렇군요. 항류마티스 약제는 이런 그 보통 비스테로이드성의 항염제를 쓰셨는데도 반응이 좋지 않으시다 하면 추가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실 이 약들은 생각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그런 부대 반응을 같이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의의 감독하에 이제 복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TNF 차단제로 알려진 이런 약들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치성의 분들의 한해서 증세가 아주 심할 때. 네, 굉장히 심하시고 이제 뭐 전신적으로 퍼지신다든지 염증 반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주사 제제로 쓰게 됩니다. 앞서 그 디스크나 뭐 이런 것과는 달리 운동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일단은 염증을 조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운동은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그 뻣뻣하고 그 그러니까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드시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시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근력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흉곽 쪽에 문제가 생기시면 심지어는 그 호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셔서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좋겠고
그리고 염증이 있으신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관절을 힘을 주는 운동은 사실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뭐 가장 권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수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스트레칭 같은 거는 뭐든지 네, 모든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 상담실 오늘은 경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CT병원 최은거 장님과 강직성 척추염이죠. 네네.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7790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3년 전에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운동도 해보고 약물 치료도 해봤지만 점점 더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황인데 수술을 하면은 완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수술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나요? 아주 제한적으로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수술을 그리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직은 그래도 일상생활에 제한 정도, 불편한 정도시지만 그 제한이 완전히 있거나 하신 건 아니시라서 수술적인 걸 먼저 고려하시지 마시고 약물을 조금 더 잘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고요. 완전히 변형이 오면 사실은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것이 이제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술은 그야말로 거동이 좀 어려울 때 그때 하는 건가요? 아주 움직이기가 네, 변형이 많이 심하다면 그 부위의 변형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지만 사실은 좀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권할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시라면 조금 더 약물 치료를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TNF 차단제나 근래에는 그런 약들을 좀 더 처방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을 좀 더 아주 전문적으로 고려를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크도 그렇고 아무튼 수술은 최후에 하는 게 좋은 모양이에요.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합병증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술 자체가 척추 부위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을 막기가 어려운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러붙어 있는 상태라 절골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치료들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조직에 손상이 오는 경우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합병증이라면 합병증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590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관절염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이 찹니다. 운동을 하는 게 더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시야도 흐려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증상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이 찬다고 하셨는데 이게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 강직성 척추염에서 그 관절 외 증상으로 만약 폐 조직에 염증이 있으시다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폐에 염증이 있거나 섬유화가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가슴뼈 관절 부위에 염증이 왔다면 흉곽을 팽창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호흡할 때 좀 문제가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되 그 강도를 높인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으로 천천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시야도 흐려진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이제 이게 그 관절 외 증상 중에 혹시 포도막염이 있으시다면 관계 있을 수 있어서요. 포도막염은 뭐 바깥에서 와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과에 가셔서 전문적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조기 발견과 제대로 된 치료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제 합병증이 오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0299번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 염증이면은 술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보통 몸에 또 염증이 있으면 돼지고기나 닭고기 먹지 말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술은 당연히 안 되겠죠.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그런 기전이 100%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술의 일부분이 그런 그 기능적인 부조화를 좀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할 만하진 않습니다. 근데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그 단백질에 대한 부분은 좀 완전히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렇지만 꼭 돼지고기, 닭고기여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은 일부분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알레르기성의 경우를 갖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악화시킬 수는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건강 상담을 쭉 해오면은 술하고 담배는 다 안 좋다고 얘기하죠.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2472번. 시어머니께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도 걸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혹시 유전이 되지는 않나요? 아니면 관절염처럼 나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인가요?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인데요. 유전은 영향을 미친다고 앞서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서 생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청장년층에 20대에서 40대에 발생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경우시라면 90에서 98% 정도가 HLA-B27이라는 것에 이제 양성 반응을 보이거든요.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신다면 30% 정도는 발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되 병의 경과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사라든지 영양 균형, 스트레스 그리고 이런 이제 몸의 기능적인 부조화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모두가 발병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하시면서 좀 더 몸 관리를 하신다면 예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물어오셨는데. 예, 첫 번째로는 그 전체 대사 일단 HLA-B27 검사를 좀 해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양성 반응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그 기능학적인 그런 테스트들을 좀 더 하셔서 혈액 검사 중에도 요즘은 몸의 기능 상태가 떨어지는 걸 좀 더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리고 면역적인 테스트를 하셔서 그런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죠.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 교정기를 쓰면 좋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는 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교정기는 자세 교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변형을 막을 목적으로 쓴다고 해도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는 움직이는 게 자꾸 제한되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별로 도움되실 것 같지 않고요. 차라리 스트레칭 하시고 자세를 유지하시고 이게 더 도움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세는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바른 그리고 이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도 어깨를 피시면서 이제 팔도 좀 움직이신다든지 호흡을 크게 복식 호흡하시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바른 자세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그래서 골반을 이제 당겨서 제대로 앉으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켜야 할 뭐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전체 몸 상태를 관리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영양 균형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고요. 몸을 최대한 움직이시면서 그러니까 꼭 스트레칭을 하시지 않더라도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시거나 그러니까 관절을 굉장히 힘을 주는 자세 같은 것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면 안 좋지 되겠네요. 않습니다. 물론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라고 하셔도 그런 자세 좋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다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호비쇼 당첨자 휴대전화번호 끝자리가 0501 또 6584 0501 6584 두 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3시 공연인데요. 현장에서 전화번호 말씀하시면 티켓을 준다고 합니다. 3월 8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